네, 글로벌 핫 이슈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정식 전문가님 모시고 조금 더 면밀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 좀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짤막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도 함께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4가지 기사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이제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지 숙고함에 따라 7% 이상 급등한 원유라는 이런 기사 좀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제 유가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다시금 에너지 관련 주들 또 한번 짧게라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주로는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SH에너지,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조심히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국석유, 흥국석유, 또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또 SH에너지화학, 대성에이지, 대성산업까지도 조금 훑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켈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15% 급락했다라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와중에 그 니켈 가격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력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또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니켈 가격 하락이 나왔으니 이제 에크프로, LNF, LG 에너지 솔루션 등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 다시금 일정 부분 반등력 살짝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니켈의 하락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금방 또 반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꼽아주셨습니다. 또 LNF,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렇게 2차 전지들이 다시 반등력을 좀 키워갈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다음 기사.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언 이후에요. 달러화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요건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파월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즉 한 0.5%까지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살짝 내비치면서 역시나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또한 반등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4월 정도까지는 현재의 이 증시의 부진한 여지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증시의 종목들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지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적으로 더 진행이 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의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4월 정도까지도 또 증시 부진 여지가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또 예상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버크셔가 보험사 엘러게니를 116달러에 인수하는 그야말로 빅딜이라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지난 항공 부품사를 크게 이제 인수를 한 이후, 그다음에 이번에 14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엘러겐이라는 보험사를 인수했는데요. 엘러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보험, 손해보험, 재보험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 기보험적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 버크셔라는 별명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의 인수를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를 지금 넘어서는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상승력은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며 접근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주가부터, 그리고 이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는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엘러게니가 미니 버크셔라는 별칭을 받은 만큼 즉 버크셔에서 좀 인수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크셔에 조금 접근을 하실 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뉴욕 증시 뭐 다우지수 0.58%, 나스닥은 0.4%, 그리고 S&P 500은 0.04% 정도로 뭐 약하락 아니면 보합적인 국면, 약보합적인 국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흐름이 역시 증시 불안 요소가 계속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증시 불안 요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공격적인 긴축 행보 발언이 더욱더 그 악재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미 식물 경제협회 콘퍼런스에 참여해서 일반적으로 조치를 넘어 더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0.5%포인트도 인상하는 빅스택 가능성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0.5%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면 많은 투자사들이 이 시장의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 여지는 많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좀 약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 증시에는 어제 전일 충분히 이제 하락으로 반영이 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3대 지수가 또 하락 마감한 데에는요, 이 증시 불안 요소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긴축 행보 발언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시 약세장에는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요 이슈들이 좀 평화 협상이 좀 진전이 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러시아 이제 침공이 4주째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2주 정도가 그 병안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러시아 기업들 또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반발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안에 이
전쟁의 여러 가지 변수가 완화되는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 4월 이후부터는 증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으로는 2주 또 4월 정도까지 조금 진전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기가 이제 추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중국 남부 이 광시장 그 독자 지구에서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좀 제한적으로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흐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요인이 혹여 중국 증시를 좀 내리누른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러한 뭐 중국 동방항공 추락 소식 같은 이러한 악재 중국 시장의 약세로 좀 전환을 했지만 우리 시장에는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보고 계시는 좀 해외 섹터나 이런 뭐 종목들 좀 있으실까요? 국제유가가 다시금 이제 111달러 최근 근월물 기준으로 상승력이 W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에너지 관련 주들이 다시금 짧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 주들은 아까 이제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약하락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섹터도 그렇게 크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까지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보합적인 국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정 부분 오늘은 좀 보합적인 국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비재인데요. P&G, 유니레버, 콜게이트, 팜올리브, 나이키 등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비재로 이 패션 기업을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우리가 좀 주가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소비재에 집중한 소비재에서 조금 더 확장한 유통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생활 필수품 또는 이 식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신세계 또는 이마트, 롯데쇼핑 등 이런 대형 마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그다음에 이마트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주들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광산 관련 주들이 뭐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도 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주들,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강 관련주들은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은 이미 이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26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다소 좀 줄었지만 그래도 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순자산 가치 17조 원 대비 현재 시가총액 5조 2천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쭉 짚어주신 사항이 에너지 관련주가 짧게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단기적 조정에 들어갔던 반도체 섹터나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도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임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우리가 패션 기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이 소비재에서 좀 확장한 유통주에 좀 집중을 해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신세계, 이마트 또 롯데쇼핑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광산 이 관련주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금이나 철강은 상승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철강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좀 말씀해 주신 이런 뭐 섹터들 중에 일부 종목들을 조금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제철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을 보시면 지난 2021년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순자산 가치 대비 많이 저평가돼 있고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 39,000원에서 37,000원 사이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39,000원에서 37,000원 사이로 모아간다면 한 2, 3년 정도 좀 텀을 두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해 간다면 순자산 가치의 50% 이상은 주가의 회복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소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보시고 혹여 주가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붙어가면서 증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0만 원권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 현대제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실적은 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2, 3년 정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8만 원 선 정도 이렇게 내다본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이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지난 장은 또 우리가 하락 마감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지금 일정 부분 조정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상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중요한 가격 지수 포인트라고 이제 언급드리는 라인이 2,660선인데 그 자리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66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현재 이 바닥 행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18선 위로 올라타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이 되지 않지만 혹여 이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875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대략 2,600선에서 2,700선의 약간 박스권 흐름을 앞으로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918선에서 875선의 박스권 흐름을 일정 부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시간 외적으로 인수위의 이제 인수위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원전 이용을 70%에서 90%로 상향 검토하겠다라는 또 언급도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시간 외로 일진파워, 에너소크, 한신기계, 우진병 이 원전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초에는 원전 관련 주들이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IPO 공개를 앞두고 이 마켓컬리가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유통 관련주들, 식자재 유통 관련 주들이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 KCP도, 흥국 FMB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시초로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으니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마트나 롯데쇼핑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그 바닥을 탈출하는 고점 돌파, 바닥권역 돌파 흐름을 어제부터 양봉 흐름을 만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목 다 순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수급이 붙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차기 정부 인수위 관련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말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흐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IPO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마켓컬리 이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좀 덧붙여서 그래도 유통재를 좀 눈여겨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마트나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유통 관련주들의 대장주에는 현대백화점이 좀 손꼽히기도 하는데 현대백화점 외에 이제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신세계 이걸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시면 순자산 가치 대비 순자산 4조 3천억 대비 시가총액 1조 7천억으로 마찬가지로 좀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보다 더 저평가돼 있는 것은 롯데쇼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패션부터 다양한 소비를 이루는 반면에 최근 곡물 가격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곡물 가격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품 가격 상승력이 더욱더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나 이마트의 매출 상승력이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조 원 대비 시가총액 대략 2조 7천억으로 상당히 지금 한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이, 4분의 1 토막 가까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롯데쇼핑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지금 대략 8만 4천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같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아가신다면 현대백화점도 매력적이지만 이런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관련 유통주들도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롯데쇼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런 롯데쇼핑이나 또 신세계처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종목들에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개장을 조금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전략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총 수급이 대략 보합적인, 강보합적인 국면, 전일 종가 대비 크게 종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현재 시초 수급은 나쁘지 않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초 수급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장중 외인과 그리고 이 기관의 수급력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시초 수급에서 특히 이제 선물의 매도가 외인 기관 동시에 나오는지 아니면 한쪽만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특히 이제 이 외인의 선물 매수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 선물 매수력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잘 견뎌낼지 아니면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갈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낙폭을 키워가더라도 증시의 하락력은 제한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특히 이제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단기적으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미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초부터 강력하게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